문화마을과 체험농장, 그리고 교육농장까지 농촌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귀농 전 도시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한 농업 농촌 체험과 교육농장을 운영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귀농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들인지 함께 만나보실까요? 포근한 고향의 풍경을 담고 있는 경기도 양주. 이곳을 재미난 교육 현장으로 변신시키고 있는 열혈 귀농인들을 만났습니다. 힘든 농사일의 다양한 체험, 그리고 교육 농장까지 우리 대표님들 정말 너무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귀농하실 때부터 교육 농장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내려오신 건가요? 전 농촌과는 거리가 먼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요. 한우를 사랑하는 남편을 따라서 한우 농사꾼이 되었고, 또 전공을 살려서 전통 음식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한우를 이용한 우리 음식 만들기 체험 교육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육농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 웃기게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주소를 이제 양주로 옮겨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그 해에 발효 음식 체험장 조성하는 사업이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있었던 거죠. 그 설계서부터 무슨 서류 같은 거를 해갖고 기술센터라는 곳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때 가장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야,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게 지금까지 뭐 된장, 간장, 고추장을 담그고 있어요. 네, 정말 대단하신데요. 그렇다면 최 대표님은요? 저는 허브 농장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귀농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워낙 식물을 좋아하고 이제 허브 공부를 해서, 근데 여기 방문객들이 찾아오시는데 아이들 데려오는데 너무 식물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허브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교육을 좀 하면 어떨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 농장을 같이 인연이 돼서 하게 됐어요. 네, 이 교육농장, 체험농장은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우선 저는 한우는 이 땅의 자존심이라고 정말 생각을 하고요. 네. 한우를 이용한 전통 음식.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적어도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 하나쯤은 만들 줄 알아야겠다 그렇죠. 해서 떡갈비, 그다음에 궁중 음식인 규화상, 네. 그다음 석류만두 이렇게 만들어 보기 체험을 하고 있고요. 예, 얼룩배기 칡소를 직접 만져보고 사려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주부님들에게는 이제 그 전통장, 그러니까 된장, 간장, 고추장 담그는 걸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는 이제 두부 만들기를 해주면서 이제 매주, 그다음에 이제 이 장이 어떻게 되어가는 과정, 뭐 그런 거를 알려주는 체험을 하고 있어요. 저는 허브에 대해서 좀 다양한 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공부를 한 거를 가지고 애들을 이제 허브 찻따기 체험, 그다음에 뭐 허브 여기서 추출한 오일 가지고 허브 비누 만들기, 그다음에 허브 화분 심기, 그다음에 이제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오니까 어른들은 뭐 스킨이나 로션 만들기를 그런 체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면 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할 것만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원에서 전통 식생활 문화를 전공했고요. 그다음 지금 끊임없이 우리 것에 대한 거, 그다음 우리 전통에 관한 거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백 대표님은요? 저는 양주시 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뭐 빠짐없이 다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러니까 보던 거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마을이 이제 집성촌이다 보니까 그 집안 아주머니들의 그 도움이 많이 컸죠. 근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있어요. 애들을 체험시키려면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전공과 다르니까 뭐 아로마 테라피가 허브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하는 그런 아로마 테라피스트, 그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숲을 가리켜서 숲 해설사, 그다음에 천연 농약, 그러니까 유기농으로 지금 차를 재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연 농약 제조사, 그다음에 여기는 농촌이니까 농촌 관광 전문가,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공부를 했고, 원체 여기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워낙 많이 공부를 가르치시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제가 들어온 1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열정이 진짜 느껴지는데요. 우리 이렇게 체험농장, 교육농장을 운영을 하려면 반드시 지정을 받아야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반드시 뭐 지정을 안 받아도 네. 체험은 가능하겠지만 네. 우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소명 의식이 아닌가 생각해요. 네. 내가 이거를 꼭 알려야겠다. 학생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지정을 받다 보면 또 경제적으로도 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된다고는 할 수 있죠. 아. 예. 그 기존에 이제 저희 마을이 뭐 이제 치즈 만들기나 뭐 이제 뭐 염색, 그다음에 그 칠보 목걸이, 한지 부채 등을 만들고 있었는데 한 아이템이 더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더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좀 저 같은 경우 좀 쉽게 이렇게 이제 그 접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교육농장의 그 교육을 기초과정, 심화과정, 연수과정을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는 교육농장을 지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마치고 저희 주변의 환경, 네.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왔을 때 이 환경이 괜찮은가, 그 다음에 내가 교사로서 농촌 체험 교사로 자질이 있는가, 이런 걸 심사를 해서 네. 거기서 통과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를 교육농장을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또 6개월간 훈련을 받았어요. 깐깐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네. 교육농장 1기 교육농장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힘들게 운영하신 교육농장 홍보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블로그라든지 뭐 네. 트위터, 뭐 그런 어떤 그 SNS 관련해서 막 해야 된다고 그래서 네.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그 된장 간장 담그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특성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주부님들은 그게 약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타 시군과 이게 교류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오시게 된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입소문으로 입소문이 막, 그러니까 뭐 몇 년 걸리긴 했지만 아무래도 그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신 분들한테는 정성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도 또 운이 좋으셨네요. 또 결론은. 네, 이 대표님은요? 저도 백 대표님처럼 네. 일단 그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입소문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이제 주로 식생활 교육 쪽 교육도 하고 있으니까 네. 뭐 학교나 그다음에 이제 문화센터, 뭐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최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게 돼서 인터넷에 올렸고요. 네. 그다음에 그걸 보신 분들이 이제 찾아오시고 또 TV나 신문, 잡지에서 많이 촬영을 해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고 그분들도 또 입소문으로 옆으로 알려주시고 이래서 그분들이 찾아오시게 돼서. 자, 그러면 프로그램도 좋고 홍보도 잘하시고 그러면 우리 방문객 수는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사실은 외부 강의가 좀 더 많고요. 지금 뭐 월 한 40-50명 정도? 아직은 좀 미비한 상태입니다. 네. 제가 이제 4년 됐는데 처음에는 뭐 한 40-50명 이렇게 되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00여 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부 체험이라든지 그 매주 만드는 체험이 같이 마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그 1,500명 정도 이렇게. 저희는 홍수가 3년 전에 났는데 그 전에는 한 해에 한 1,200명 정도 왔는데, 네. 지금은 그냥 문을 오픈되어서 열어놓고 있고 학생들 체험만 받고 있으니까 주말에 오는 사람들 합치면 한 달에 한 100명에서 200명? 네,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백 대표님은 제가 듣기로 체험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저희 마을에서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유가공 치즈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염색, 천연 염색, 뭐 도자기, 그다음에 칠보 목걸이나 한지 부채, 그다음에 뭐 각종 농사 체험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저한테 왔지만 다른 체험도 추가로 더 하실 수 있는. 처음에는 농장이라 그러니까 애들이 딱 입구에 들어오면서 체험하러 가면 똥 냄새 나요 막 이러고 그렇지. 막 이래요. 근데 좀 지나면 뭐 사료, 술에도 자기가 끈다 그러고 애들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그 우사에서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애들한테는 새로운 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여기서 애들이 체험하고 나면 사실 냄새도 배요. 그런데도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고. 그러면 우리 그 체험 농장 운영 전하고 후 우리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수입은 크게 네. 뭐 월 한 4,
정도 네네. 더 부수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사실 이거를 뭐 수입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아직은 애들한테 우리 것을 알려주는데 더 역점을 두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뭐 그다지 큰 수입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예. 첫해 그 진짜 아까 뭐 60명 정도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60명 장난 얼마 안 돼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체험까지 해서 한 5,500 정도. 예. 근데 거기에 절반은 콩값입니다. 재료값입니다. 무슨 내용이 아니야. 근데 교육농장이 진지하지 그러니까, 웃을 수 없어요 정말. 저희. 너무 힘들기 네. 때문에. 교육농장이 이게 저기 아니고 그 귀농귀촌이다 보니 맞아. 그것도 진지한 거예요. 맞아. 예, 저는 홍순하기 지금 한 3년 전에 홍순 났을 네. 때 그 전까지는 한 해에 한 많으면 1,200 정도를 뭐 수입을 올렸고요. 그랬는데 이제 3년 전부터는 뭐 거의 지금 제가 문을 열어놓은 상태지만 네. 체험객만 받으니까 학생들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글쎄요, 한 지금 7, 8, 9, 3분기 계산해 보니까 한 5, 60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네, 대표님들 말씀처럼 정말 꾸준히 농촌을 찾는 체험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니까 정말 기대가 큰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체험 농장과 교육 농업 사업을 준비하시는 초보 귀농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고 지킬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품목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 할 거 없으면 농사나죠.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우. 그러니까 한우에 혹자들은 저희 부부한테 미쳤다고 그러거든요. 한우에 미친 사람들. 정말 미치지 않으면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전에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정말 사전 준비 너무나도 철저히 하신 우리 최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화훼꽃에 대해서 애들이 꽃이나 식물에 대해서 알려주려면 진짜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애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육농장이라는 것은 학교 공부와는 차별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공부를 여기 와서 하면 애들이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와 다른 그런 공부를 시킨다는 걸 생각하면 내가 완전한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애들한테 그런 걸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하시고 귀농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혹시 필요한 정보가 더 없는지 전문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체험 농장은 그 농촌 교육 농장, 에듀팜, 농가 맛집, 관광 농원 등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농촌 교육 농장은 귀농인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은 사업입니다. 농촌 교육 농장 품질 인증제가 금년부터 실시되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소정의 심사 지표가 있습니다. 심사 지표를 잘 활용하셔서 거기에 대비해서 평균 80점 정도에 득하게 되면 품질인증을 신청하고 그 품질인증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체험농장을 운영할 때 고객 유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작물을 오감으로 느끼고 농촌의 따뜻한 정을 만날 수 있는 체험 농장.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귀농인 여러분, 이제 우리 농업의 새로운 지평을 향해 한 발 먼저 다가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